김지현의 정치쇼 3부 자존심이 강한 두 변호사의 대결 자강두변 장은미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잊고 있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게 너무 오래된 사실 지지난 대선 때부터 시작이 된 이야기여서 지금 잊고 있었는데 1심 판결에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뭐 여러 우여곡절도 있었죠. 보석 석방 냈다가 뭐 다시 들어갔다가 뭐 일도 아니었는데 난리도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 대장동 사건 이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기소 4년 만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시작한 지를 되면 5년도 더 된 거죠. 네. 일단 민간 개발업자와 유착한 혐의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징역 8년, 정민용 변호사 6년, 민간업자인 이 김반배 씨 8년, 남욱 변호사 4년, 정영학 회계사 5년. 그리고 모두 법정 구속. 이거 일단 되게 중형인 거잖아요. 완전 중형이고 싸그리 다 들어갔으니까 지금. 심지어는 이제 유동규 씨 등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구형량보다도 선고가 높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민간업자들이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유착 관계를 갖고 본인들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관여했다라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일단 정치권에서 제일 이제 집중하는 것은 그 당시에 성남시장의 관여 정도.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정파에 따라서 또 정당에 따라서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제 유동규 씨 그 재판 설명 자료에 따르면 양형 사유로 예. 당시는 이제 실무자이긴 한데 완전히 이제 고의 수뇌부는 아니었다 보니까 이 성남시의 수뇌부와의 모종의 관계가 있었던 걸로 보이니까 예. 아주 중형은 좀 면해준다. 그러니까 좀 양형에 참적한다라는 취지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8년이에요. 양형 참작해서 참작해서 8년. 그러니까 와. 대단히 좀 안 좋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아마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재판부가 봤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보고 예. 다만 이제 성남시장과 관련해서는 이런 문구가 나온다는 거예요.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설계를 할 때 이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는 이제 좀 보고를 하지 않고 뭐 유동규 씨의 그런 뭐 진술이 있었다는 것도 이제 법정에서 현출된 2층은 모르게 알아. 그때 이제 성남시장 예. 2층에 있었으니까 이런 걸 좀 종합해서 이런 설시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해서 이제 민주당의 기류는 그래도 이 성남시장으로까지 경유해간 판결은 최소한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구가요. 어느 부분에 나오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문구요? 왜냐면은요. 이게 이제 대장동의 주된 혐의가 배임이잖아요. 예. 배임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사업 시행자가 부당하게 결정됐으면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 사업 시행자가 부당하게 결정되는 과정을 이번에 법원이 선고하면서 매우 치밀하게 설치했어요. 이 대장동 개발은 히스토리가 굉장히 오래됩니다. 2000년대부터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서 무산되고 했어요. 예. 남욱 변호사가 2011년경에 이 당시에 추진위원회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았던 시행사들을 전부 다 인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지주작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소유권을 본인들은 한 80% 정도 확보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사업 시행 방식의 환지 방식하고 수용 방식 중에 이제 환지는 땅을 쉽게 말하면 바꿔주는 거고 수용은 헐값에 사가는 거잖아요. 환지 방식으로 추진되는 게 유리하다고 본인들에게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14년 4월경에는 이 개발업자들도 성남시에서 수용 방식으로 결정하게 될 거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뭐가 등장하냐. 2014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이 대장동 일당들이 성남시장 선거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해 6월 28일에 이른바 의형제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가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최측근이라고 했던 정진상 실장, 김용전 부원장 이 사람들이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장동 일당들은 사업 시행자로 내정을 받아요. 그 의형제 모임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업 시행자가 부당하게 내정됐다. 라고 하는 그 과정을 치밀하게 설치하기 위해서 이 표현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라는 게 뭐 말하는 거예요?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민주당이 주목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왜 그 대장동 그 일당들이 2014년 지방선거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의형제 모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전 내정을 받기 이르렀는가 그 배경을 아주 치밀하게 설치하면서 들어간 문구입니다. 그러면은 이대로 가면은 이재명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1심 재판에 만약에 같이 기소가 됐다고 해서 기소는 돼 있죠 지금. 예, 정진상 씨. 정진상 씨 관련. 예. 여기에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 재판이 1심 선고났던 요 재판에 병합돼서 같이 선고 났다고 하면 유죄 나왔을 거다 이런 얘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요, 유동규 씨가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 중간 관리자 역할에 그쳤다는 취지의 판시 있잖아요. 예. 이게 판결문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양형 이유 부분에 있습니다. 예. 양형 이유는 법관이 가장 재량껏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앞에 사실 인정을 할 때는 증거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의 피고인은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관여했다 아니다를 이 사건의 사실 인정해서 직접 쓸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피고인이 아니니까. 재판장이 이 사건의 방대한 양의 판결문을 쭉 쓰면서 보기에 이것은 유동규 씨가 도저히 단독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심증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것을 양형 이유에서 드러낸 겁니다. 성남시 수뇌부라는 표현으로. 예. 그러니까 유동규 씨는 기껏해야 대장동의 중요 임무 종사자 정도인 것 아니냐라는 게 이 함이에요. 수괴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 저는 무죄가 나올 것 같은데요. 예. 말씀 주신 대로 그 맥락을 짚어주셨어요. 그 맥락이 맞아요. 뭐 환지로 할지 수용을 할지. 그러니까 그 일당들이 이게 지금 이재명 시장은 어떻게 할지 좀 잘 몰라. 좀 유동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그래도 설계는 마무리를 지어야 돼. 이럴 때 이제 성남시장이 몰랐다. 그래서 어떤 선택지가 될지 모르는 사안에서 이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했다. 이런 맥락으로 거론이 되는 거라서 최소한 이 재판부는 성남시장은 몰랐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유동규 씨의 그 수뇌부 관련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양형사유라는 건 치밀한 사실 인정의 과정은 아니잖아요. 재량이 많고. 그러니까 유동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제 본부장인데 예. 이제 혼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볼륨은 아니고 그 윗선 수뇌부와의 뭔가의 모조의 관계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심증을 저는 가졌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 법문이 두 가지가 있을 때 판결문에 그런 두 가지 내용이 있을 때 수뇌부에는 성남시장 당시 이재명 시장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어느 단계인지까지도 이 법원이 지금에는 이제 가름만 타지 못한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액수도 특정을 못했거든요. 그걸 보면 그래서 특가법상 배임도 인정이 안 돼서 그냥 배임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이 부분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성남시장은 몰랐을 것 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이거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서 뭔가 유죄로 예단을 내렸다고 보기는 객관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이거 있잖아요.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데 민간업자의 의견을 조율하는 등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다. 유동규. 이 성남시 수뇌부가 누군지 일단은 양형 사유가 아주 특정을 안 했잖아요. 이거 지금 정진상 씨가 혹시 재판 받아요? 지금 다른 받고 사건에서? 있습니다. 받고 있죠. 예. 만약에 정진상 씨는 중단이 안 돼서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진상 씨가 내가 다 했어. 만약에 내가 수뇌부지. 내가 정무실장인데 내가 실세인데 내가 다 한 거야. 시장 몰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정진상 전 실장이요. 예. 이재명 성남시장의 오른팔이긴 했는데 예. 그 당시 직제상으로 정책비서는 성남시 6급입니다. 예. 6급이 어떻게 성남시 수뇌부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예. 별건으로 기소되어 있는 피고인이 한 명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정진상 전 실장 2명이니까 예. 법원은 성남시 수뇌부 라고 우회적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예. 시장이 빠진 수뇌부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예. 지지난 대선, 그러니까 20대 대선 때 대장동은 내가 설계했다라고 열심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면은 이것은 본인이 죄책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이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 사업 이렇게 이제 선거 과정 얘기했었잖아요. 굉장히 잘된 사업이다. 요 뭐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유죄 이건 나중 얘기고 네.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 사업 잘된 사업이다. 라는 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시 후보 시절의 주장은 이 판결로 그럼 깨진 거예요? 아니면 상관이 없어요?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네. 더 이익을 가져올 수 있었다라는 게 법원 판단이긴 해요. 이제 성남시에서 1,800억 원인가를 이득을 보고 예. 그런데 그 일당들이 한 4천억 이상 가져갔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초입부터 이 모종의 이득을 막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민간 개발업자들이 관여했던 사업이다라고 하지만 이제 큰 틀
틀에서 다른 지자체의 사업과 봤을 때 이제 이 지자체에 귀속됐던 이득이 많다라는 인식을 그 당시에 성남시장 가졌던 것 같고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게 사업이 좀 잘 되고 원래는 부동산 가격이 본인들 이제 남욱 등에 따르더라도 되게 지가가 낮아서 사업이 불투명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큰 돈을 벌었다고 하거든요. 네. 이제 큰 돈을 벌게 되니까 기부 체납을 엄청 받습니다. 한 900억 이상으로 뭐 배수지 신설에 60억, 서판교 터널도 막 짓게 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일당들이 또 이래요. 이런 공상당 같은 XX 막 이렇게 욕해요. 이재명 시장을. 그래서 그런 걸 전반적으로 봐서 이 부분이 이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치적 사업으로 홍보했던 그리고 이제 알렸던 부분이 다 이제 무효화되는 거냐 그러해 보이진 저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이게 대장동 재판 이게 있고 또 하나가 정진상 그다음에 대통령이 2명이 피고인인 거죠. 네. 근데 거기서는 지금 대통령은 중단돼. 중단됐고 정진상 씨만 예.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사건의 피고인이 2명인데? 네. 그렇습니다. 한 사건의 피고인이 2명인데 대통령 중단은 기일 지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이 분리했어요? 법적인 의미의 중단이나 정지는 아니고 예. 공판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럼 정진상 씨에 대해서는 지정하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의 피고인이 네, 변론을 분리해가지고 정진상 씨만 계속 진행을 하고 그러면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대장동 재판에 피고인 정진상, 이재명 공동 피고인인데 변론을 분리해서 따로따로 네,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 사건은 공판기일 지정 안 하고 네, 추후 지정해놓고. 추후 지정해놓고 정진상 씨 거는 계속 이제 진행이 된다는 네, 거죠. 네. 그럼 쟁점이 이거랑 똑같습니까? 거의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일단 정진상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 판결문에도 등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주대를 이제 뭐 이렇게 지급했다. 그래서 술값을 막 내주고 뭐 이런 어떤 그 모종의 관계들에 대해서도 설시가 있어서. 근데 다만 이제 저희도 이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기판령 뭐 이런 게 미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해당 재판부를 구속하진 않다 보니 어떤 또 판결이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근데 같아요. 원래 이제 확정 판결의 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유력한 증거가 없으면 쉽게 배척하지 못한다는 게 일관된 대법원 판례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유동규, 김만배 등등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 가서 먼저 확정이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일단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정진상 실장에 대한 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만 계속 이 재판이 진행되지 않으면 나중에 퇴임한 뒤에 재판이 다시 진행될 때 그때 증인들의 기억이 흐려집니다. 그렇게 돼서 과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올바르게 규명이 될 것이냐. 그래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닌데 그 지연된 정의마저도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 재판 1심 나왔고 이제 정진상 실장이 2심 나오겠고 네. 진행돼.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건 아직 뭐 공판 기일이 지정이 안 되는 건데. 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뭐 당연히 뭐 그러겠죠. 대통령 재판 재개해라. 뭐 유죄다. 요 얘기를 하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무죄다 이거. 더 나아가서는 잘못된 재판이니까 공소 취소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요. 예. 이거 이제 진짜 다시 추진한다는 거예요. 예, 재판중지법 일종의. 그런데 이거를 예전엔 네이밍을 재판중지법이라는데 이제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지금 이거를 다시 들고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뭐 이재명 대통령을 방탄하는 거다. 뭐 이런 프레이밍이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좀 주저하는 기류가 실제로 있어요. 근데 국감을 하면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이거 재판은 열려야 된다. 그래서 이거 무죄인 부분도 있고 이렇게 민주당에서 항변을 하면 이제 다른 관련 사건들과 무죄면 더 억울하겠네. 빨리 해라고 대단히 무책임하다는 인상을 전 받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 그러면 이 재판에 나가가지고 계속 뭐 국정 운영은 뒷전으로 해도 된다라는 차원인지 이게 더 우선한다는 것인지 헌법재판소에서도 설시를 보면 대통령이란 직책은 일반 또 공무원과도 달라서 완전히 국격과도 직결돼 있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원하는 것인지 그러면서 계속 공세를 펴 파상 공세를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이런 입장에 고등법원장이 이거 재판 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해당 재판부에서 다 헌법 84조에 근거해 가지고 중지를 시켜놨다. 그러니까 할 수 있냐고요 없냐고요 이렇게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럼 원칙적으로는 뭐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이게 그러면 재판을 다시 열겠다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유동성을 가져가는 게 맞는 거야? 계속해서 이 변동성이 국정 운영에는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거 법으로 점검을 그냥 마무리를 지어야겠다는 기류가 오히려 국민의 힘으로 인해서 더 커지는 기류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요. 이걸 헌법 84조 수호법이라고 주장을 하시던데 언어 도단이에요.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법원은요. 헌법 84조의 소추에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이미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요. 이 소추의 개념에 공소제기 그러니까 기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주장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재판에는 공판 준비 절차도 들어가고 공판 절차도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올해 7월 1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대북 송금 사건 네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원래 예정된 기일대로 진행이 됐어요. 그 얘기인즉슨 헌법 84조의 소추에는 재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원이 만약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으면 공판 기일만 안 잡을 것이 아니고 공판 준비 기일 잡았던 것도 기일 추정하고 취소해야죠. 근데 그대로 열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법을 만들어서 아예 재판 중지를 시키겠다는 건 명백하게 반헌법적인 겁니다.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서도요. 그 구사 헌마 246 결정 보면 거기에 각국의 이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유형별로 정리를 하면서 헌재가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범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헌정입법 맞춤형 입법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법안을 만약에 정말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왔을 때 공포를 하면 셀프 재판 중지법이 되는 거죠. 내 재판 내가 멈추는 법안을 공포하는 겁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이거 추진하겠다. 뭐 정치적인 뭐 무슨 뭐 역풍 이런 걸 다 차치하고라도 추진하겠다 하면 국민의힘은 막을 방법 없는 거잖아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법원 내부에서요. 나중에 이 재판부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하는 재판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를요? 내가 이걸 심리를 하기 위해서 기일을 열어야 되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만 절차가 중지되는 법이 있다. 그런데 이거는 평등 원칙에도 반하고 헌법상 근거도 없다. 그러니까 이건 헌재가 위헌법률 심판을 통해서 위헌으로 결정해 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가장 근본은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론이 갈리기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마를 정확하게 타달라고 하는 게 이게 위헌이다. 이게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한 거지 이재명이랑 개인에 대해서 만든 법은 아니고 미국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수사 기소 다 정지돼 있고 뭐 시라크 대통령은 심지어 파리 시장 재직 당시에 문제가 다 이제 중단이 됐는데 헌법까지 고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프랑스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짧게 좀 보죠. 오동훈 공수처장이요. 이 특검에서 소환한다던데 왜 소환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수처 검사에 관해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은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되는 규정이 공수처 법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공수처 송모 부장검사 실명 이야기해도 되나요? 이제 언론에 다 보도가 됐으니까. 뭐 그냥 일단 감용을 하시죠. 송모 전 부장검사가 이 과거에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그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있잖아요. 그 사람 변호인 출신이었는데 이 최상병 사건 수사하면서 약 1년이 지나도록 직무회피 신청 안 했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또 그 국회에서 최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에 관해서 증언한 부분이 미증이다. 그래서 이런 범죄 혐의가 있는데 대검찰청에 공수처장이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니 일단 특검의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특검 입장은 그러면은 직무유기면은 그 담당한 송모 부장검사가 먼저 처벌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의 직무유기로 같이 그 사람 처벌.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는 하는데요. 그 당시에 그런 거예요. 최혜병 특검이 이 수사팀에서 이거 통신 보존 시한이 너무 짧으니까 빨리 영장 쳐야 된다라고 하는데 영장 치지 마라. 당신들이 지금 수사해온 거는 읽어줄 수도 없는 수준이다. 뭐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 나 직을 걸고 이거 영장 치지 마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공수처 검사들이 뭐 업무 메모에 막 써놔요. 이거 너무 이상하다 이 사람. 아무리 상관이어도. 그런데 왜 그랬을 것인가 관련해서는 뭐 이종호 씨의 변호인인 것을 어떻게 보면 숨겼다는 의혹도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른바 찐윤 라인 검사라고 또 분류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종호 씨를 모르진 않았다 보니까 이거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에 관련된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거기에 이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오동훈 공수처장까지 같이 입건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오동훈 공수처장은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수사할 때 이 국민의힘 쪽에서도 굉장히 좀 비판을 받았는데 특검에서도 지금 수사받게 되면은
이건 양쪽 끼었다고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곤란한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쯤 되면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봐야 되는데요. 뭐요? 사람의 문제에만 그치지 말고 제도를 봐야 됩니다. 애초에 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 때 검사들을 견제하겠다고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 고장난 구조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5년 동안 변변한 수사 성과와 실적도 없는 공수처는 이쯤 되면 왜 존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국민적 회의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보이고요. 예. 민주당은 이쯤 되면 공수처 폐지를 통해서 잘못된 제도를 리콜해야죠. 예. 리콜하라는데요. 그러니까 공수처에 지금 예. 이게 출범할 때 제가 듣기로는 검찰에 이 공수처에 어차피 출범을 하니까 숫자는 진짜 줄여야 된다. 엄청난 로비가 있었다고 하고 지금 수사 범위가 특정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다 개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자강두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